네, 자, 그럼 이제 그 윤미향 그 정의연대 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면 지금 요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여기 대구 아무래도 그 이용수 할머님이 대구에 그쵸,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 몇번 뵀었고 매번 뵀었고 그 구순 잔치 때도 저희가 갔었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쵸. 희음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좀 알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건 아니지만 옆에서 열심히 돕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님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정의연대에 있는 대표님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뭐가 마음에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쵸. 그 원로분들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바로 얘기해주는 인터뷰가 바로 오늘 MBC에 나왔다. 단독 보도에. 네, 한번 볼까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중재자가 나서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쵸.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구에 있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분들이 나서서 이걸 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해관계를 빨리 털 수 있도록 그것만 풀리면 사실 문제는 없지 않을까. 충분히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웃긴 거는 이거를 어떻게 또 물어가지고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 윤미향 그 대표를 약간 그 회계 쪽으로 공격하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그리고 쓰레기 기레기들 하는 그 짓거리를 보면 그동안 박근혜 밑에서 똥구멍 핥으면서 똥구멍 핥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에 대한 그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런 역사 왜곡을 이거 아니구나. 역사 왜곡을 그렇게 외쳤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주둥이 털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진짜. 저는 이번에 얘네들이 그 윤미향 대표를 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보도들 홈택스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맥주값 3천만 원 나왔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의 초딩이도 아니고 말이야. 기자가 홈택스 사이트를 알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도들 제대로 다 모아놨다가 완전히 진짜 법적으로 다 때려버려야 된다. 허위 사실로. 지금 미통당이 지금 맨날 하고 있는 생각이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딱 보면. 근데 지금 눈여겨서 걔네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우리 땅에 180석 한 자리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백길라님 감사합니다. 네. 2만 됐다고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그 뭐고? 맹물입니다. 참고로. 그래 얘기해줘. 우리 이제 180석이 됐잖아. 근데 그거를 한 석이라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하려고 있을까? 발악하는 그 더러운 추잡한 모습이. 하다가 지금 윤미향 그 국회의원 딱 잡은 거지. 언덕질 한 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그 의원님을 탈탈 터는 그 분위기가 조국 전 장관님 터는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맞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그 정오에 나왔던 영상이라서.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내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모시고 의혹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어제 기부금 공개하셨는데요. 2017년을 제외하면 연도별 피해자 지원금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내역은 거의 40%를 넘는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피해자 지원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저희들의 운동 전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자 지원의 일부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 그런 활동이 진행되어 온 거고요. 다른 한편은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지급으로 목적한 모금 활동을 해요. 그게 이제 2015 한일합의 끝나고 나서 화해치유재단 1억을 받은 분들과 그걸 거부하신 분들의 1억 이 사이에 차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서 똑같이 다름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권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민모금으로 1억을 채워서 드린다라든가 그때는 그 목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그건 10원도 저희 경상부에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목적 금액 그대로 피해자에 전달을 해요. 사실은 모금액이 부족해서 기존에 저희 다른 목적으로 모금된 것을 생존자 복지를 모금한 것을 또 그렇게 지난번 할머니들 1억씩 드린 건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사업. 그것을 위해서 수요시도 하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라. 또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라. 유엔에 가기도 하고요. 이건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니까 아시아 피해자들을 조직해서 함께 연대회의를 하기도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자, 이상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어느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단체의 목적 자체가 피해자분들한테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의 전체적인 인권을 봐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기금을 내고 그 성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정서적으로는 적어도요. 이 피해자분들한테 이게 다 이 혜택이 가겠거니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시민운동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그 시민사회 단체가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살펴봐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쪽으로 들고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단체가 피해자의 그런 모든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요구, 그건 저는 너무 힘들다. 자, 그거는 그건 우리 정부와 우리 한국 사회가 함께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미리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말이 생각나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부금, 지금 그 내시준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의기억연대에서 하는 것들이 수요 집회나, 이 정의기억연대 안에 또 그 희망나비도 있고, 있잖아. 그 단체들이 여기 같이 있잖아. 대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한 하기 위해서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민변분들도 같이 뭉쳐서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지만 이 연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잖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떤 현수막 같은 걸 설치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 집회를 하려면 집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한 그 스피커 이런 것들 지원한다든지 집회할 때 그 관련된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겨야 되고 그런 돈들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피해자 그 할머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즉 각 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그 일본군 피해자 할머님들과 강제징용 그분들이 위해서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을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웃긴 사실은 대구에서는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 할머니 구순잔치에 갔었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배지숙 시의회 의장도 왔었는데 그 자한당이죠. 미통당.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대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시에서. 다른 지역은 다 해주는데, 대구는 왜 그런 할머님들에 대한 지원을 왜 안 주냐, 라는 불만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용사 할머님은 다른 지역에 계신 할머님과 다르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 자체를 못 받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지역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도 좀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서운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뭐 그걸 감히 할머님의 입장에서 바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얘기되고요. 계속 이어서 볼까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보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공개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금 후원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지출 업체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지금 어떤 양상이 일어나면 익명으로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세부 내용을 제공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저는 3월 20일로 정의원을 사직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거는 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오성희 어제 정의원 인권연대처장이요.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세부 내역이 공개하면 투명해지고 서로 이해를 하는데 빨리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 가혹하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그 말 자체보다 지금 이 일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의원 사무실은 거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고요. 활동가들은 거의 상처를 받았고 공격과 그리고 마치 할머니를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도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 앞에 기자들이 서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고 또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사무실 앞에 카메라가 서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여쭤보기만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더욱 빨리 영수증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떤 상식적인 판단 왜 그게 힘들까요? 글쎄요. 그거는 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의혹이 보도되는 것들이 사실을 보도해도 그게 보도되는 게 그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기자에게 설명을 다 했대요. 영수증 내역을요? 맥주집에다 지출된 게 아니고. 이건 그때 후원의 밤 하는 사업에 총괄적으로 지출된 사업이다라는 설명을 했답니다. 하지만 기사에 그대로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기자들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면서 그런 절규를 한 게 아닐까. 제가 우리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평소에 그 실무자를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그 울분 제가 보고를 들어서 울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러면 잘 아시니까 당선자께서 잘 아시니까 이 실무자들에게 자, 영수증 빨리 공개하고 털고 가자는 어떤 조언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조언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임자로서? 그 조직의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요. 전임자는 떠난 것으로 끝이고요. 사실은 그 조직의 운영위원회가 다 있고요. 이사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조직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하는 것이고 제가 조언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듣지 못하고 주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말입니다. 동아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1차례 이상 정대협 대표였던 당선인에게 설명을 했다. 근데 들은 적이 없다. 설명 어떤 겁니까? 진실이 거기. 그게 사실은 팩트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2015년에 한일 국장급 협의가 도쿄에서 서울에서 계속 순환으로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 11회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진전이 없다라 했어요. 계속 외교부 당국자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거는 외교부 국장이 연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제가 연락한 겁니다. 연락한 당선인께서. 저도 정말 박근혜 쪽이니까 박근혜 쪽이니까 뻔뻔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8.15 때 직접 요구서를 들고 와서 만나기도 해요. 제가 11차례를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수시로 2015년에도 2014년에도 만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한국 정부는 그걸 해결해야 될 책임을 가졌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엄중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체크하고 저 혼자 만나기도 어떨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법률가들이 함께 만나기도 그럼 하고요. 합의 내용은 전달받은 게 전혀 없나요? 12월 27일 오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27일에 갑자기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된다라는 보도가 납니다. 그리고 27일 오후에 국장급 협의를 해요. 계속 체크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밤에 국장이 통보를 저한테 해줍니다. 합의 내용은요? 합의 내용 전체가 아니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내용. 일본 정부가 27일 밤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전달받았다. 그렇죠. 합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거기에 사죄한다.
국고에서 거출한다. 그 세 가지요. 왜냐하면 2015 한일합의 발표하는 당일에도 10억엔 예리는 없었어요. 다 우리 그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자제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없으시고요. 소녀상 철거도 들은 적이 없고요.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으신 게 전혀 없고요. 자, 합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 합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전혀요. 전혀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정확히 전혀 확인하고. 자,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위안부 합의 상세 내용을 지금 그러면 윤미향 대표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냥 합의하겠다,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잖아. 이거 완전 사람 죄인 만드는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분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되지 않았지. 혼자 하는 건 줄 이 사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할머니들 다 계셨는데. 상을 좀. 나가겠습니다. 고생했다는 취지의 문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보내신 적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할머니들에게 외교부에 주는 1억 받지 말라고 강요 내지 설득했다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전혀 왜냐하면 얘기 꺼내신 적 없나요? 2015 한일합의 끝나고 나서요. 레볼루션님 말씀이면 강은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교부 차관이 기자들을 만났을 때 할머니들 어떻게 이제 설득할 거냐 할 때 지금부터 설득해야죠 하는 일이 보도가 되고요. 그때부터 외교부와 여가부가 할머니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저에게 제보가 왔어요. 저희들은 모르죠. 설득하러 다녔는지를.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네, 배상했다네, 이 배상금 받으라고 와서.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다. 자, 이게 윤미향 대표한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이거를 10억의 합의를 받고 정의기억연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솔직히 그때 강은희 여가부 장관가 만들어서 그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재단. 무슨 기억재단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었지. 치유재단.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을 만든 게 박근혜 정부였어요. 맞아. 그 재단을 통해서 강은희랑 그 집단 인간들이 할머님한테 몸이 불편한 할머니면 무조건 동창으로 꽂아버리고 거기 일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 돈을 보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들이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억지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거의 노예 부리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의기억연대는 나오질 않았어요. 맞아. 그것에 대해서 할머님들이 항의했고 김복동 할머님이나 이용수 할머님이 그때 외교부 장관 불러가지고 화를 내면서 뭐라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하면서. 맞아. 그게 김복동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이거는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해. 수고했다고 그랬어. 라고 할머니가 설명. 그 자리에서 혹시 받지 마세요라는 어떤 설득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다 전화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 활동가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그 팩트를 2015 한일 합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철거도 있고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이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 위로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할머니들의 자유이고 결정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혹시나 이 사장님은 모르시는데 실무자들이 전화를 돌리면서 왜냐하면 그 내부 분위기가 이걸 받으면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 사장님과 실무자들의 판단이요. 이 합의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이걸 받으면 향후 할머니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받지 말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2015 한일합의 끝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적폐가 바로 이 2015 한일 합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이 되었고 그때 저도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요시에 경가보고를 제가 늘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번 스피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할머니들에게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가해자. 그 스피치 내용 남아 있습니까? 혹시? 영상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은희로 생각한 거 아니야? 오늘 그 페이스북에
닮았나?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런 프레임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딸 아이가 UCLA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그 친구로부터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놀면서 다녔느냐, 차는 뭐를 타고 다녔느냐, 집은 어떤 거냐 물었다라고 그때 왔어요. 울컥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 울컥해서 그 순간 저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니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그 본인도 이런 트랩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딸들과 그 가족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엄마로서. 그러면 이런 어떤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의 모략극이라는 어떤 규정에는 지금도 확고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완전 모략질, 신천지 모략질이다. 의혹을 저는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용상 씨라는 분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로 신청했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저를 공격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민주당은 아베보다 더 나쁜 당이다. 라는 그런 데모를 하기도 하고 더불어신당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받아서 또 스피치를 하고 그것을 또 일부 언론 매체에서 담아서 계속 돌고 있고. 전반적인 어떤 음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순히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작의 출발은 사실은 제가 비례로 선정되자마자 일본 정부에서 일본의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것만 얘기 좀 할게요. 일본이 긴장하는 후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증상들이 이렇게 뭔가 실타래로 엮어진다는 느낌. 그렇게 느낀다고. 제 의혹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에 그게 나왔는데 할머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네요. 피해간 것 같아요, 교묘하게.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도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이젠 11시부터 6시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자요. 윤미향 당선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요거는 지금 윤미향 전 이사장이 할머님하고 이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오해가 있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윤미향 당.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시도는 근데 그동안 주로 이제 가해자의 그 범죄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들의 입을 빌려 분열시키면서 바로 할머님의 목소리를 빌려서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연도 저도 굉장히 침묵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희들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피해자의 주체성으로 그리고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운동한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함께 해왔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도 그런 할머니들을 영웅으로 또 평화운동가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여러 가지 아주 멋있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기자회견의 중심에 서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서운함의 중심에는 그동안 30년 동안 당신의 신고 전화도 받고 함께 활동을 해왔던 제가 국회에 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런 것이 시작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할머니께 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회로 가는 것이 위안부 운동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국회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금 할머니의 마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혹시 한번 만나셨나요? 만나지 못했고요. 그날 저녁에도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셨고 사실은 어제 제가 새벽부터 할머니가 계시다는 곳을 도착을 해서 약 6시간 동안 전화도 드리고 또 할머니 저 왔어요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카톡 문자가 안 돼서 카톡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어쨌든 불거진 의혹들이니까 또 하나. 네, 여기까지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뭐 앞서 뭐 말씀드린 제가 우리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할머님도 오해가 있지 않을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할머님의 입장에서는 정의기억연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또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국회를 갔나? 정의기억연대를 믿고 대표를 막 믿고 있던 그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뭐가 되냐? 약간 그런 그 정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정의기억연대가 되게 소홀해질까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서운함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하든지 뭐 그런 소통이 아마 없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그렇죠. 서운함들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이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는 아무래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 금액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염사 할머님 입장에서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겪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이제 할머님도 되게, 할머님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시거든요. 제가 할머님들이, 그분도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걸 캐치, 해영삼 대표나, 김희영 대표 공격하려고 사람이 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떨어지고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점 이용해서 아마 할머님들을 할머니를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도도 이건 다분하다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천지랑 통합다라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신천지하고도 유착을 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신천지 그리고 통합당과의 활동을 하고. 아니 신천지하고도 유착 관계가 있었어 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와 충격적인데.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최용상. 와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거 나중에 구글로 찾아봐야겠다. 아까 그 MBC에서 그 김양 대표 거든요. 떨어졌던 그분이 자기 그 사람이 최용상 대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지금 보면 후 세력들이 친일 되어서 써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 관련된 내용이 터지자마자 일본 그 극우단체 관련된 그 이우연이나 그 그렇죠. 일제 쪽발이 같은 그 더러운 그렇죠. 작자들이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그 윤미향 대표가 말했지만 자기 딸이 조선일보에 내 딸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구성민이라는 부더기가? 그쵸. 저런 새끼들. 5월 10일 경이지. 11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갔다 하는데 불안전하네. 이거 꺼져있구나. 죄송해요. 어쨌든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계획 하에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본 극우 세력들과 그리고 친일파들이 이런 기대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정현대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의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윤미향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 구성민 기자가 윤미향 대표의 딸을 미행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디서 살고 있냐,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차는 뭘 타냐, 계속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11일 동안 계속 그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의심스럽지 않냐. 흘러가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흐름이 조국 장관님 딸이 당했던 일과 비슷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외로 할머님하고 이 윤미향 대표하고 되게 잘 풀릴 것 같아요. 그쵸. 그 오해만. 저는 의외로 그 오해의 싹이 진짜 그쵸.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남이 제대로 되면 그쵸. 그 오해는 순식간에 정말 허무하게 금방 탁 풀려버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이걸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얘네들이 헛다리 짚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지금 이때 벌어지는 것들을 다 수집해야 된다. 그쵸. 수집해야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기레기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활용해야 되나? 정기국회 때, 기레기 언론들의 그 보도에 대한 우리 있었잖아요.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그 청와도 나왔었죠. 그쵸. 언론에 대해서 거짓 뉴스를 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언론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의 발판으로 만들어봐야 된다. 그냥. 그래가지고 얘네들, 조선일보 얘네들이 더 이상 거짓된 보도, 그리고 강압적인 보도를 못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버린다. 그냥 이번을 계기로. 가짜뉴스를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이용수 할머니가 벌써 92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또 지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후세로서. 근데 지금 그 기레기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기사들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김행이라는 소셜 뉴스의 위키트리 부회장이라는 사람도 영남일보에다가 또 기재를 썼어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썼는데 저 사람 그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글을 보면은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언급할 거리가 안 돼. 왜냐면 이 사람은 박근혜 밑에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밑에 그 대변인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컬럼을 쓰고 기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글 쓰는 흐름이 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는 게 저번에도 그런 말을 씹을 자격이 안 된다. 이 같은 년은 이거 말고도 욕하면 안 되는데 진짜 다른 사건이 터질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글을 썼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뭐 얘기할 때 한때 지지자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쓰는 프레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 하는 짓거리는 변함이 없어. 그치. 항상 똑같아. 이 개쓰레기들아. 그래서 정말. 그 가짜 뉴스를 써내는 실컷 공격해봐라.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써내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지금 갑자기 이영훈 같은 그 나라 팔아먹는 그 매국노 새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본 위안부 그걸 또 얘기를 행사를 했더라고 당일날. 봐봐, 지 좋다고 또 씹으려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일본의 극우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가만히 함정은 물 때까지 계속 접수를 해서 수집을 해서 그동안 얘네들이 떠들었던 그 집단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든지 뭔가를 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법적으로 고발을 취하든지 단체 고발을 하든지 그리고 할머님하고 제대로 잘 풀어가지고 윤명 대표하고 이용수 할머님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했던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나를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왔어. 마치 조국 전 장관님이 했던 그 적폐들 행태가. 그러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힘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면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레볼루션님 말씀도 공감 갑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할머님이 서운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중간에 같이 할머님 곁에 계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유면 대표님은 계속 삼고초려하듯이 계속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해서 다시 한번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되게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님의 그 서운함을 저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그걸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지금 대표가 이 비례 더불어 시민당으로 들어가서 비례로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저는 당시에 더불어 시민당을 조직했을 당시에 되게 급하게 조직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당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민주 진영에 있던 모든 분들이 나서서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도 얘기를 흡수를 해야 되고 할머님도 분명히 할머니 나름의 뭔가 이제 할머님을 위해서
법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걸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그 할머님들을 위한 뭔가를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쵸. 레볼루션님 말처럼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윤미향 대표가 얘기했지만, 지금 막 당장 MBC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그 매도하고 있잖아요. 막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매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기레기들이 친일 세력과 극우 세력들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용하고 있지 지금. 그러고 있다. 게다가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더 깨어있는 눈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지금. 아닌데. 오해는 별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이 윤미향 대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좀 더 지켜보자. 경희 기억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그 지금 극우 세력들과 친일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지 말고 끝까지 이용수 할머니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켜드리면서 또 이 연대들을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내시조님이세요? 그 정의기억연대 이제 후원을 하기로 하셨다고. 네. 그런 거를 저도 후원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후원을 해주고 더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우리는 대구에 살다 보니까 할머님들을 많이 뵙잖아. 그쵸. 주변에서도 뵙고 얼마 전에 총선 때도 저기 그 권태큰 후보님이랑 저기 그 박형룡 후보님 달성군이랑 달서구에 이재용 후보 때도 왔었어요. 그렇구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모셨을 때 전 비서실장이 모셨을 때 할머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저도 인사도 드리고 했거든요. 맞아. 할머님이 결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그쵸. 생각이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맞아. 머리 좋으세요. 진짜 똑똑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기억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할머님이. 그 내시존이 말씀처럼 정말 걱정하는 거 할머님과 아니시나? 레볼루션님이신가? 아무튼 얘기해줘. 내시존이 말씀처럼 오해가 빨리 이제 풀리기를 바라고 있죠. 할머님이 워낙 똑똑하시고 지금도 정말 정정하시고 체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할머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윤미향 대표님께서 상고 처리하셔서 진짜 상고 처리하는 심정으로 그 유비가 제갈공명 앞에서 3일 동안 고초를 겪었던 그것처럼 찾아가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풀어가지고 집 앞까지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든지 만나서 푸셔야 됩니다. 맞아. 푸시면 진짜 쉽게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거를 캐치해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적자들,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 들어온 것 같아. 맞아. 그런 우리 그 우리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확 잡아버려야 돼.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그런 꼼수에 우리가 걸리지 말고 정말 이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좀만 잘하면,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 얘네들이 우리 꼼수에 스스로 우리에 가둬버릴 수 있어. 맞아. 지금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구구단체들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 마치 짠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내통하고 있다는 게 유착관계가 보인다는 거거든. 맞아. 이런 것들을 이번 일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윤미향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연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또 할머니 사이에 오해가 다 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오해가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이제 곧 풀리지 않을까. 네, 곧 풀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국 전 장관님의 있던 지금은 이제 거의 기승전결에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 정의가 승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조국 장관님이 그런, 정경심 교수님도 석방되셨고, 물론 이제 법정에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법정에서 다뤄도 솔직히 억지 기소였기 때문에 거의 무죄로 풀려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동안의 그동안의 노고. 검찰이 얼마나 억지 기소했고, 얼마나 사람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맞아. 그때 나섰던 그 수구 단체들,
그리고 거짓된 여론들, 그런 집단들을 다 수집해놔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수집해놔야 된다. 얘네들이 진정한 적폐거든요. 얘네들이 또 누굴 공격할 거냐?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렇겠지. 겁니다. 네. 이게 또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맞아. 또 움직이는 것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목적이 오로지 그거잖아요. 우리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를 도울 마음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오해들을 풀어드리고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뭐 제가 저 대구에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할머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알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근데 그분도 이걸 선뜻 얘기는 안 하시고 묵묵하게 그냥 조용히 할머님 그냥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걸 또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얘기를 안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마음 놓을 새가 없죠. 이제 또 앞으로 20년을 더 우리 민주적인 정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앞전에도 방송했던 세월호 관련해서도 지금 유령선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그날 어제 했던 것들은 했는 거는 저는 그 공수처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마지막 발악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한 행동들이.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되면 세월호도 되게 중요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중요하고 고위공직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잖아요. 근데 저기 빨간 사람들은 빨간 당에 있는 사람들은 공수처 그다음에 뭐 공무원 뭐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뭔지도 모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정리를 하는 유튜브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수처는 뭔지, 그 다음에 간단한 단어들. 기회외란님 말씀처럼 할머니 입장에서 딸 같아서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 서운하셨나 봅니다. 그 마음도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외로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곁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할머님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한 이제 배로 좀 간다든지 시민분들이 좀 더 할머님들을 또 관심을 좀 더 가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윤미향 대표가 괜히 저 또한 제가 또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할머님한테. 윤미향 대표가 또 말했듯이 또 이제 국회로 간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계속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해가 풀린다면은 아니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윤미향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저 할머님이랑 국회 같이 가는 거라고. 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할머님, 그렇죠. 저 할머님하고 국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마 금방 그 마음이 확 내려가시지 않을까. 할머님의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약간 설득 들었을 때 그게 좀 느껴졌어요. 할머님이. 근데 괜히 대구 시민으로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를 계속 시간을 끌어와서 위안부 합의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사과 한번 받아내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금방 끝나는 일인데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도 돼서 이걸 자기가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윤미향 대표가 그 자리를 갔다는 게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봉태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머님들 가까이 계시는 그 변호사님들도 알고 있고, 제가 뭐, 어떻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생기면.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방향이, 생각도 들고. 네,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연락을 취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진짜 할머님이 원하시는.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잘 얘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레볼루션님 말씀처럼 네, 대신 의원이 되어주셨다, 손발이 되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말도 그렇지만 아예 할머님하고 같이 국회를 들어간다는 거다. 네, 할머님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할머님 아예 국회로 모시는 그런 일도도 자주 실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장군이 되어서 앞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으로 같이 간 거죠. 네, 할머니 아무래도 그쵸.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쵸. 할머님의 눈과 입과 눈과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갔습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아직 정정하시고 할머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같이 간다. 내가 앞에서 싸우겠다. 다치더라도 제가 다치겠다. 그런 심정으로 할머님이 지금 서운하신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국회를 가신 것 때문에 서운한데 솔직히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대표일 줄 대표일 줄 알았는데 내가 근데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레기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기자회견 때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했는 것 같은데 쏙 빼고 그런 내용을 쏙 뺐고 돈 얘기했는 거 그냥 그 말 던지듯이 말했는 거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돈도 잘 제대로 안 준 것 같아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걸 캐치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애초부터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악의적인 보도를 해왔던 그 기레기 언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 이미 예전부터 회계를 철저하게 해왔었거든요. 회계에 관련된 직원까지 따로 둬서 해왔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갑자기 지금 할머님 얘기했는 거에 대해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잘못 물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수일 내에 이 오해는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자들이 잘못 잡았다. 지금 아마 또 조국 전 장관님을 후려쳤듯이 윤미향 대표를 어떻게 후려치려고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켜보면서 좀 우리도 같이 지켜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아우 데킬라님 또 말씀 되게 깊은 마음 울림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0년 전 80전 세대 부모 세대시고 네. 네, 맞습니다. 레볼루션이 말씀처럼 면책특권 없는 동안은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네. 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오늘은 뭐 여기 좀 이쯤에서 마칠까요? 네. 네, 오늘 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니 없어요, 다 했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지 말고 삐지 말고 이런 거 카톡으로 얘기해줘. 얘기해줘. 아주 생뚱맞는데. 저 바지 바꿨어요. 배바지 이거 이상하네. 알겠어. 네, 어머님께도 감사를. 네, 이 방에 계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레볼루션 감사합니다. 또 관심 없는 관종과 방위는 무슨 말인지 이제 데킬라님의 말씀은 지금의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너무 놓고 있다. 관심 없이. 관심도 없고 관종들만 자꾸 늘어나고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세태들에 대해서 그쵸. 조금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댓글들이라고 자기 생각합니다. 인생이니까 누구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같이 살면 좋겠죠? 여기 적혀있는 글처럼 여기 티에 적혀있는 글처럼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역풍비 생어 역수형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거대한 새는 바람을 맞으면서 난다. 잔디도 솔직히 곱게 자란 누군가의 사람의 손에 키워진 잔디보다 밟히면서
거센 그 억새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지금 많은 위기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 맞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을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이 기레기들과 공격이. 수구 세력들, 일본 구구까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관심을 받고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관심도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내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층들이 지금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대들이 걔네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네. 지금 참 이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하시고도 정말 많이 힘드시지만 저는 점점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앞만 보고 네, 가시는 그런 생각을 거죠. 듭니다. 아이고, 기회외라님. 네, 아우, 감사합니다. 기회외라님.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툭 던져주시네요. 네, 그래서 내일 수요 집회잖아요. 그쵸. 네, 내일 수요 집회 때 정말 서울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모이셔가지고 수요 집회 완전 짱짱하게, 완전히 진짜 짱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할머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머님 보고 싶어요. 이용수 할머님 보고 싶어요. 얘기하시고 우리 할머님 보고 싶어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잘 푸세요. 이런 식으로 할머님들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내일 수요 집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이라고 해요. 정의기억연대 후원자가 되는 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윤미향 대표가 말씀했듯이 지금 변산이 지금 또 행정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후원자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후원했는데 뭐 기록 언제 되나 이런 거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한참 뒤에 보시면 다 공개하실 테니까. 믿는 거지. 네, 다 공개하실 테니까 믿고 후원자로 나서주시면. 저도 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볼루션님 수술하신다네요. 수술 정말 잘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탈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게 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쾌차하시기를 바랄게요. 와, 데킬라님 무서우시다. 권영진 요 쓰레기 출근 시간이랑 차량 번호 제보. 제가 시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차도 혹시. 원래 한 대시구나. 네. 이렇게 윤봉길 선생님 꼬봉 되겠습니다. 혹시 차도 관사차가 아닐까? 환자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차도 관사차라고? 차가 아닐까? 아마 차도 관용차인 것 같아. 관용차겠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차가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의 추측으로는. 관사도 이용하고, 관용차도 이용하고, 그럼 이제 번호판이 자꾸 바뀌지 않을까요? 아파트 재테크부터 관사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재테크까지 되는 거야? 관용이 한 10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야, 이거 엄청난데? 지역별로. 서울 한 대, 대구 한 대. 내가 봤을 때는 중형차부터 시작해서 승용차, 세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차량별로 나누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중환자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떡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고, 또 아무 일 없으니까요. 너무, 권영진 응징한다는 말에. 응징합시다. 항상, 레볼루션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카이랑님. 아이디 되게 멋있습니다. 스카이랑.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내일 수요 집회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오시고 수요 집회 진짜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페이스북에 그 에릭 펜터님처럼 에릭 펜터님도 트위터에 윤미향 의원님 글 올리고 이제 응원한다는 저도 릴레이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페이스북에 했거든요. 짱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 수요 집회 성공과 정말 수요 집회가 화해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데킬라님, 나중에 방송 한번 찍으셔야겠다. 네. 안 되겠다. 너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시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